정치권 현안 좀 네.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민주당 쇄신 작업을 지금 이끌 혁신위원장 선임을 그제 하지 않았습니까? 네. 이래경 네. 다른 백년 명예이사장을 네. 임명을 했는데 9시간 만에 자진 사퇴했습니다. 과거에 뭐 발언들이 이제 불거졌고 네. 당 안팎에서 사퇴 요구가 있었고 반나절 만에 이제 스스로 물러나지 않았습니까? 이러다 보니까 뭐 사실 당 지도부에도 전날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통보했다면서요. 그래서 그런 어떤 검증 절차가 제대로 됐느냐 뭐 이런 부분들까지 곁들여서 대표 책임론까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.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? 우선 당내 인사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안 돌아갔다라는 거는 뭐 사실인 것 같고요. 예.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시스템을 갖춰야겠다라는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. 예. 근데 혁신위원장이라는 게 당내 이해관계가 다른 여러 의원들이 후보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아마 당대표께서는 조금 비공개로 조용히 의견 수렴을 하는 게 더 적절하지 않나라고 판단하신 것 같고, 뭐 그런 면에서 당내부에서 뭐 대표 책임론이 아주 일부 의원들에서만 나오는 거고, 지금 혁신위원장 건 자체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건 아닌데요. 향후 혁신위원장을 다시 임명을 하게 될 때는 예. 그래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넓은 범위의 의견을 수렴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, 저는 무엇보다 이 혁신위원장 좀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이었는데 이분을 선정이 되는 걸 딱 보고 혁신에 대해서 당내 생각들이 많이 다른 거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. 예. 과연 우리가 혁신을 다 같이 얘기하지만 어떤 혁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대로 논의한 적이 없습니다. 전당대회라든지 코인 문제로 인해서 당이 국민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되찾자. 그래서 내년 4월에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. 저는 이게 그런 방향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, 혁신위원장도 그런 면에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당을 바라보고 당의 문제점을 고쳐낼 수 있는 분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. 예. 뭐 이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만약 뭐 의총을 조만간 열게 되면 내일 한다고. 아직 확정되진 않았습니다만 예. 네, 조만간 열게 되면 아무래도 의원들이 혁신위원장 선임에 관련해서는 우선 어떤 혁신을 할 거냐, 목적이 정해져야 그거에 맞는 선정 기준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. 예. 그런 의견들이 조금 더 분출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예, 지금 첫 스텝이 뭐 꼬인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이 혁신위원장 선임하는 절차가 순항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. 네, 맞습니다. 예. 뭐 그래도 다행히 빠른 시간 내에 정리가 됐기 때문에 새로운 분을 뭐 선임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, 말씀하신 대로 비슷한 일이 또 한 번 반복되면 당에 큰 타격이 오기 때문에 예. 이번에는 검증 시스템도 좀 더 철저히 돌리고 내부의 의견 수렴도 뭐 공개적으로 전원의 의견을 얻기는 어렵겠지만 최소한 최고위원이라든지 당의 어떤 중진들의 의견은 좀 수렴해야 되지 않나, 그런 공감대는 생기는 것 같습니다. 후보가 지금 이제 당 외부 인사였지 않습니까? 네. 당 내 인사 쪽으로 가야 된다 뭐 이런 의견이 더 많은 건 아닌가요? 어떻게? 뭐 현역 의원이 보시는지? 꼭 해야 된다 이런 거보다는 예. 그래도 국회 아니면 정치권의 사정은 좀 알고 있는 분이 하면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있었고요. 예. 이래경 전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현실 정치를 하시는 분은 아니다 보니까 과연 당내 사정도 알고 국민의 눈높이 이 두 가지를 조율할 수 있을 것인가, 이거에 대해서 약간 문제 제기는 있었습니다.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게 꼭 뭐 현역 국회의원이냐 당내 인사냐 당 외부 인사냐 이게 중요하다기보다는 혁신의 목표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면 상관없다. 그런데 혁신의 목표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같다. 이 부분이 더 관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. 예, 그거는 이제 의총을 통해서 조금 더 좀 네. 모아지는 절차가 있겠군요. 이래경 이사장이 9시간 만에 사퇴하는 과정에서 주되게 이제 거론됐던 그 발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제 천안함과 관련한 발언 논란 아니었겠습니까? 그래서 임명하자마자 천안함 그 최원일 함장이 사퇴를 요구를 했고 당 안팎에서 사퇴 요구가 있었고,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이제 대변하는 과정에서 권칠승 수석 대변인이 이제 또 발언한 게 또 막말 논란에 또 휩싸였고,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악순환된 부분. 그리고 어제는 이제 현충원에서 최원일 함장이 이재명 대표에게 다가가서 항의하고 뭐 면담 요청하고
뭐 이러는 상황까지가 법적 대응까지 예고한 상황 아니겠습니까?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요. 네, 혁신위는 크게 두 가지겠죠. 하나는 당 내부의 여러 문제를 혁신해야 된다는 것 하나 있고, 또 하나는 전통의 민주당이 처한 지금 국민적인 어떤 그 실망감 또 분노 이것을 아주 객관적으로 마치 죽비를 치듯이 이렇게 정확하게 질타하고 고쳐줄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죠. 민주당. 그래서 민주당 내부 인사는 안 되니까 외부 인사를 한 건데, 그 점에서 더구나 현추인을 앞두고 천안함 사건은 이미 국제조사 유엔의 국제조사로 인해서 결론이 났던 것이고, 그건 뭐 이재명 대표도 바로 그 논란 직후에 바로 입장을 분명히 밝히지 않았습니까? 그런 사안을 그런 의견을 가진 사람이 그 혁신위원장이 됐다는 것은 사실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불행한 일이죠.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결국 저런 정당에 저렇게 최악의 인물이 들어가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냐라는 국민적 이제 큰 절망과 분노를 불러일으켰다고 할 수 있고, 그것 때문에 이제 빨리 바꾸게 됐겠죠. 왜냐하면 혁신위가 뭐 내부에 여러 논란이 있겠지만 그보다는 사실 저분이 어차피 혁신위가 들어서면은 그 내부에서는 누군가는 반발하게 되어 있습니다. 했는데 혁신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반발을 하겠죠. 그러나 그 반발을 딛고서 반발을 무릅쓰고서라도 민주당을 재탄생시키겠다는 정도의 국민적 신망을 얻은 인물이어야 되는데, 이건 상식 이하의 정말 발언을 했던 인물이라는 것이 하나 드러났고, 두 번째는 당 내부에서도 공정하다는 인상을 줘야 될 텐데, 이분이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 대책위원회를 구성했고 경기지사 시절에 뭐 굉장히 그 편파적이었던 분이었습니다. 그런데 이걸 이제 당 내에서 더구나 혁신위의 과제가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문제, 그다음에 돈 봉투 사건, 코인 논란, 또 강성 팬덤을 둘러싼 당내 여러 가지 폐해 이런 것들을 혁신해야 될 분인데, 이건 뭐 처음부터 자격 미달로 드러났고 다른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로서는 민주당 당원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인물이다라는 것이 드러나가지고 정말 안팎에서 다 부적격 인물로 판정이 된 셈이죠. 자,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에는 좀 뭐 약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이제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어쨌든 권칠성 수석 대변인은 부적절한 표현에 대해서 오늘 유감 표명했고 사과했죠.